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전기도, 인터넷도 불안정했던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단 8초. 그 짧은 순간이 한 노인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젊은 여성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변화. 그 중심에는 한국이 만든 단 하나의 이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마을엔 고층 빌딩도 없고 와이파이도 겨우 잡히는 낡은 건물 사이로 먼지를 뒤집어 쓴 오토바이들이 아침마다 길게 줄을 서죠. 저희 지점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는 유일한 은행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문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은행 업무란 게 늘 반복되는 일상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농촌 지점에선 조금 달랐어요. 고객 한 명당 송금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가 빠졌거나 타지 은행과의 연결이 늦으면 하루는 기본이고 이틀씩 걸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 고객들은 매일같이 언제쯤 처리돼요? 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그들의 눈빛엔 짜증보다 피곤함이 더 많았고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 저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특히 급한 병원비나 학비 송금을 기다리는 분들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 당시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K-드라마나 스마트폰 브랜드로만 인식되던 존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대. 빨리빨리가 기본이래. 같은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처럼 프놈펜 외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하는 사람에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거든요. 그저 텔레비전 속에나 나오는 깨끗하고 빠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새로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어요. 박홍이라는 이름이었고 한국 기술로 만든 앱이라고 했어요. 본사에서는 이 시스템이 실시간 송금과 QR 결제를 지원하고 고객 접근성도 높일 거라며 기대에 찬 설명을 보냈지만 저희 지점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우리가 무슨 한국이야? 여긴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앱이 돌아가긴 할까? 고객들은 스마트폰 쓰는 법도 잘 모르는데. 저 역시 내심 회의적이었어요. 예전에도 외국 기술을 도입했다가 현실과 맞지 않아 몇 달 만에 흐지부지된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초기 테스트 기간엔 오류도 잦았어요. 앱이 느려서 고객 앞에서 여러 번 껐다 켜기를 반복했고 QR 결제는 자주 연결이 끊겼어요. 몇몇 고객은 종이로 하자고 손을 내젓고 직원들도 다시 수기 송금표로 돌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책상 서랍엔 박홍 시스템 매뉴얼이 있었지만 며칠째 열어보지도 않았고 휴대폰 앱은 어느새 로그인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속으로는 역시 한국 기술도 우리랑은 안 맞는구나라는 자조 섞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언제나처럼 지점엔 사람들이 북적였고 종이 서류 더미와 속도 느린 인터넷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동료들과도 결국 몇 달 뒤엔 없던 일이 될 거야라며 씁쓸하게 웃곤 했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일상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짙은 먼지를 일으키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꼬깃 탄 지폐 몇 장과 병원 진료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급해 보이셨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딸한테 병원비 좀 보내야 해요. 이번엔 꼭 좀 빨리 가야 하는데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오래 묵은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송금처는 도시 외곽의 한 병원이었고 종전 같으면 이체 처리에 하루 이상 걸릴 거리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단어가 떠올랐어요. 박홍. 잠시 망설였어요. 또 오류가 나면 어쩌지? 다시 설명해야 하면 할머니가 당황하시진 않을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지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절박한 눈빛은 저로 하여금 다시 서랍을 열게 만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고 오랫동안 터치하지 않았던 박홍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이 켜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홍 앱을 켜고 수신자 정보를 입력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QR코드가 떴고 확인을 누른 순간 8초도 채 지나지 않아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보내줬어요. 지금 딸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 순간 무겁던 제 가슴에도 무언가 뚫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시간을, 삶의 한순간을 지켜주는 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박홍 시스템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지 할머니 한 분의 감동적인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앱이 우리 마을에 가져오는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박홍 앱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고객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몇 고객들만 이용했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해드리며 도와드리자 점점 입소문이 퍼졌어요. 그 핸드폰으로 하면 바로 간대요. 오토바이 타고 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대요. 하루 이틀 사이에 QR코드 결제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장터 상인들조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고 어색한 손놀림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기술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시간과 내 가족의 이야기를 하며 박홍을 찾기 시작했어요. 젊은 농부는 자식 학비를, 중년 아주머니는 병든 어머니 약값을, 노인은 손자 용돈을 보내며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그 표정 말이에요. 제가 이 시스템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제공한 교육 영상을 다시 보던 날이 기억나요. 그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젊은 부부가 QR코드 하나로 버스비를 내며 시장 상인들이 동전 대신 바코드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이 마치 미래의 풍경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우리 마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 담긴 사람의 하루입니다. 그 문장이 유난히 가슴에 남았어요. 저는 그날 제 스마트폰 배경을 박홍 앱 첫 화면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시스템을 우리 마을에서 제대로 정착시키자. 단순히 본사 지침이 아니라 정말 이 기술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결심 이후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더 일찍 출근했어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박홍 사용법을 설명하는 작은 안내서를 만들고 은행 앞에 조그만 게시판도 설치했어요. 주말엔 직접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앱을 설치해드리고 QR코드를 출력해주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그 작은 노력들이 차츰 변화를 이끌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저희 지점은 지역 내에서 모바일 결제 이용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곳이 되었어요. 본사에서도 저희 지점의 변화를 주목했고 어느 날 지점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본사에서 너를 우수 도입 사례로 보고 싶어 한다더라. 다음 달 본사 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겠니? 처음엔 당황했어요. 저처럼 농촌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이 본사 회의에 불려간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 자리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만든 기적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본사 회의실 한가운데에 섰어요. 수십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홍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본사에서 감사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문구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기술이 아닌 신뢰를 전한 자에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우리 마을의 모든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 속에서 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든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빨리빨리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기다리지 않게 해주는 나라라고. 그 감사장을 받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본사 회의에서 만난 다른 지점 사람들도 저희 마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직접 찾아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었어요. 박홍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바라보는 관점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점점 고객들 사이에서도 박홍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 번에 돈이 가긴 간다더라는 말을 전했고 또 다른 이는 생각보다 쉽더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그런 소문 사이를 비집고 자라죠. 어느 날 제가 자주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분은 늘 쌀값을 자식에게 보내기 위해 서시던 분이었어요. 그날따라 무언가 망설이시는 모습이 보여 다가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박홍으로 송금해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갸웃거리며 물으셨어요. 그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며 나 같은 늙은이도 쓸 수 있나?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름 누르고요. 여기 금액 입력하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셨죠. 8초쯤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낡은 폰에 송금 완료라는 알림이 떴어요. 어머, 이렇게 빨라?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의 며느리였어요. 돈이 들어왔다고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보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제 나도 딸 치료비 보낼 수 있겠네.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저 송금 앱 하나 안내했을 뿐인데 할머니께는 삶의 큰 걱정을 덜어준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박홍을 그냥 기술로 보던 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건 돈을 빠르게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온 이 시스템이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기다림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그 기술을 만든 나라,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곧 제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창고에서 번호표를 부르고 불만 가득한 고객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객들에게 하나하나 박홍 사용법을 알려주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주저하던 분들도 막상 한번 써보고 나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뭐 이렇게 빨라? 이젠 내 손으로도 송금이 되네.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박홍을 쓰고는 그 조그마한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같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루는 한 노부부가 시장 장터에서 저를 보고 달려오셨어요. 자네가 그거 알려줬지? 박홍, 우리 며느리가 돈 받았다고 전화 왔어.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자네 덕분이야. 자네랑 한국 기술 덕분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한국 시스템을 흉보며 웃었던 제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뭐든 빨라서 문제라며 비꼬던 제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의 속도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이 왜 빠르게 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겠죠.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속도는 사람을 위한 배려였고 그 배려가 지금 우리 마을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홍 마스터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매일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돼요. 이 좋은 시스템을 단지 창구에서만 알려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에 알리고 싶다는 결심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받은 이 변화에 보답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기술,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마을을 넘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제가 사는 이 작은 농촌 마을에는 아직도 박홍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창고 안에서만 머물 수 없었고 직접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났어요.
퇴근 후에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마을까지 가서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박홍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하던 동료들도 점점 제 열정에 감화되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주말 오전, 저는 시장 광장에 작은 안내부스를 차렸어요. 박홍 사용법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아래엔 스마트폰과 QR코드가 놓여 있었죠. 지나가는 어른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멈춰 섰고, 저는 차근차근 박홍 앱 설치부터 송금, QR 결제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엔 나는 못해라던 분들도 몇 번만 해보면 금세 익숙해졌어요. 어린 학생들도 신기해했죠. 이 장면들이 모여 마을에는 조용한 바이러스처럼 변화가 퍼져나갔어요. 그때마다 제 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차올랐고, 이를 본 동료 은행원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지점장님도 이제 우리 지점이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곳으로 소문났다며 뿌듯해하셨어요. 그 결과 몇 달 만에 우리 지점의 모바일 결제 이용률은 농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고, 본사에서는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내부 보고서에도 농촌 실착용 성공 사례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점 중에서도 롤모델로 언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푸놈펜에서 열리는 금융 세미나에 발표자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시골 은행원이 수도에서 열리는 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다니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결심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닌 우리 마을의 변화와 한국 기술이 이룬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촬영해둔 마을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정리했어요. 할머니가 처음 박홍을 사용하며 놀라워하던 모습, 시장 상인들이 QR코드로 결제를 받으며 기뻐하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으로 용돈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까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한국 기술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의 증거였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기술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푸놈펜 시내에 있는 넓은 컨퍼런스 홀. 이곳엔 은행 관리자, IT 개발자, 대학 교수, 그리고 언론 담당자들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제가 무대에 섰을 때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자 제 가슴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작은 마을, 그곳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제가 소개했던 그 할머니의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을 이야기하며 그 순간 카메라는 제 눈과 화면을 함께 비췄어요. 그분은 돈을 보낼 때마다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단 8초 만에 송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자주 감탄의 한숨과 함께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마을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QR코드 결제에 익숙해졌는지, 젊은 농부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대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들을요.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결국 사랑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 말이에요. 끝으로 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기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하루, 그리고 삶의 시간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와 함께 우레와 같은 화답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를 벅찬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개발자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처음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했나요? 기술적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했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빠르고 효율적인 것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변화는 우리 마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세미나 후 저는 한 대학 강의실에서 마무리 대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패널로 참여했던 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시스템이 다른 농촌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을 바꾼다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나지막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처음 박홍을 할머니에게 소개했을 때 그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도 제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에선 조용하지만 공감 넘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여러 기관과 개발진들이 농촌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개발자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기술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늘 기술적 완성도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네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변화를 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해야 하는 건 그 기술을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에요. 대담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한국 기술은 빠르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들의 빠름은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전한 이야기가 단순히 성공 사례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전했다는 걸요. 대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꼭 저희 지역에도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 제안들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박홍으로요. 메시지를 보내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 저에게 박홍은 단순한 송금 앱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리는 우리 마을에서 시작해서 이제 캄보디아 전체로 어쩌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의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큰 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전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더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다시 마을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세미나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점장님과 동료들에게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은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구나라며 서로를 격려했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농촌 지역의 은행원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을 열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어요. 인근 도시는 물론이고 멀리 시엠립이나 바탄방에서까지 은행원들이 왔어요. 저는 그들을 우리 마을 곳곳으로 안내하며 실제로 박홍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방문객들에게 이 앱 정말 좋아요라고 말씀하셨고 시장 상인들은 직접 QR코드 결제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은행원이 우리 마을의 한 어르신에게 박홍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도시에서 온 젊은이가 시골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다니라며 모두들 웃었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무언가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기술은 나이나 학력,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요. 워크숍 마지막 날 참가자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기술적인 노하우만 배우러 왔는데 정작 배운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 자신이 생겼어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처음 박홍을 접했을 때의 회의적인 마음을 떠올리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을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마을은 변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 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 한국에서 온 작은 앱이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신기한 건 그 앱을 통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의 어디선가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요. 몇 주 후, 저는 지점 앞에 새로운 플래카드를 설치했어요. 더 많은 이웃을 위한 박홍 설명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매달 한 번, 마을 회관에서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모여요. 손에는 스마트폰, 마음엔 기대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제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직접 앱을 소개하고 설명을 해요. 이 앱으로 제 병원비를 보냈더니 제 자식 대학 등록금도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한국이 전한 기술은 그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믿음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박홍 사용법을 배우러 왔던 할머니들이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르면 돼, 무서워하지 마.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젊은 농부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본사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지점의 성과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보고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지역 디지털 금융 확산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개발팀에서도 우리 마을의 사례를 알게 되어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한국 개발팀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젊은 한국인 개발자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박홍 사용 경험을 듣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한 개발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만든 기술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다리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제 가슴에는 더 따뜻한 희망이 싹트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마을의 이 작은 변화가 캄보디아 전체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술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고객을 맞으며 말해요. 박홍 써보실래요? 정말 좋아요.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단순한 앱 소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